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8260K-에로 채널에서 오늘은 신안염전 강제노동과 군분교 점령작전 강제노동 차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사관 측이 신안염전에서 염전주들이 장애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사건을 직접 조사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를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은 염전주 모 씨가 장애자를 고용해가지고 10년 동안 임금 9,600만 원을 안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염전주 모 씨를 구속을 했는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염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멍텅구리 새우잡이 어선이라고 또 있습니다. 왜 멍텅구리 어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배를 일정 지역에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정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밥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아놓은 새우를 옮겨 실어서 판매를 하고, 멍텅구리 어선에서 새우를 잡는 사람들은 다 납치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공무원들도 이런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신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왜 10년 동안 이게 반복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담임 선생님이, 아주 예쁜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걸 본 학부형들이 그날 밤에 선생님 숙소로 찾아가가지고 대여섯 명의 학부형들이 그 선생님을 윤곽을 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겠죠.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이들 선생님을 학부형들이 몰려가서 윤곽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구속이 되니까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다가 전국에서 여론으로 문매를 맞고 구속 적부심은 기각이 됐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그쪽에서는 늘상 벌어지는 겁니다. 영광 앞바다에서 1980년 4월 말부터 매일 하루에 30명씩 20일간에 걸쳐서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 30명이 상륙을 했고, 그 특수부대 30명을 봉고차 2대를 이용해가지고 광주 인근 산악지대로 날랐습니다. 영광 백수해안 일대 주민들은 다 알죠. 그리고 80년 5월 25일 01시에 전남 도청을 떠나가지고 아시아 자동차에서 탈취한 19대 차량에 분승해가지고 백수해안으로 가서 백수해안에서 북한의 상륙함이 접안을 해가지고 그 차에다 차량 19대까지 다 싣고 공해상으로 빠져나간 것도 백수해안 주변 주민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어쭙지 않게 제 채널에 와서 육상으로 태백산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특수부대원들이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신안 앞바다에서 염전에서 몇몇 장애인들을 불법으로 강제노동을 시킨 거를 조사할 게 아니라 1980년 5.18 때 행방불명된 259명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고에는 252명의 행불자가 신고됐고 그중에 84명이 접수가 됐다, 이렇게 나왔지만 252명의 신고된 행불자 말고 그 당시에 7구의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더하면은 259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고가 접수된 84명도 명단이 없습니다. 아니, 입만 열면은 광주의 행불자가 252명이다. 이거를 계엄군들이 수송기로 다 죽여서 날랐다, 또는 교도소로 끌고 가서 다 죽여서 안매장을 했다, 이렇게 해서 국가예산 수백억씩 갖다가 맨날 땅을 파지만 한 구도 나온 게 없습니다. 5.18을 폭로하는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주관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할까봐 당시 언론들의 보도를 볼 것 같으면은 실종자들이 1980년 5월 20일 날 일제히 한 장소에서 없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또 몇 년 후 계속 그들을 추적해도 명단이 없는 겁니다. 저는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단도 보훈처에서 만든 명단인데 불확실합니다. 그냥 증거로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1980년 5월 20일이면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군분교 점령 작전을 이을설 부대가 실시한 날입니다. 작게 8058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언론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7살 난 어린이도 있고 5살 난 어린애도 있습니다. 아니, 어린애들이 무슨 강제노동을 하냐, 이렇게 따질지 모르지만
어린애들도 필요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군분교 점령 작전의 1차 작전은 바로 군분교 일대를 차단하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노인 부녀자 공작대를 동원한 겁니다. 노인들과 아낙네들을 동원하고 아이들을 납치해다가 가족처럼 유장해서 군데군데 앉아가지고 그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면 큰일 나. 공수부대가 다 죽여.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아예 접근을 막는 작전이 1차 작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5살, 7살 난 애들도 소음권총으로 다 쏴 죽여버린 겁니다. 차단 작전이 끝나고 저녁 8시부터 아시아자동차 진입로 4군데 중에서 3군데를 탱크와 장갑차, 군용 트럭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넓고 깊게 판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원된 중장비는 페이로다밖에 없습니다. 영상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페이로다입니다. 페이로다는 땅을 파는 장비가 아닙니다. 땅을 판 흙을 덤프트럭에 옮겨 실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판 거는 주로 인력이 동원돼서 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100명 정도가 투입됐는데 3군데니까 행방불명되고 사망한 259명에다가 나머지는 감시, 감독 이런 임무를 띈 김대중 여단 병력과 북한군 지휘부 병력이 포함돼서 3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 전투 공병 작업이 끝나는 일정에 따라서 끌고 나가서 소음권총으로 소리 안 나게 다 쏴 죽여서 인근에 준비했던 구덩이에 다 차곡차곡 넣고 묻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7구가 깊이 묻지를 않아가지고 발각이 된 겁니다. 그 발견된 시신은 얼굴에는 모두 검은색 잉크 칠해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여서 매장하는 경우는 이런 특수작전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살인마라고 해도 사람을 죽여서 얼굴에다가 잉크칠을 해서 시신의 신원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발견된 시신 7구를 상무대에 있는 실종자 유족들이 찾아와가지고 혁대나 구두, 바지, 양말 이런 걸로 확인을 한 다음에 쓰레기차에 싣고 광주 도청에 있는 상무대로 시신을 옮겼는데 그 쓰레기차 운전수님이 기종도입니다. 기종도. 이 사람이 유족 중에 한 사람에게 저기 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전달받자마자 기종도는 도청에서 즉각 광주 형무소로 연행돼 갖고 그날 밤에 살해됐습니다. 이렇게 259명이 한날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서 일시에 없어졌다. 이게 바로 당시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5.18 역사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만원도 거기 있죠. 온갖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데 군분교 점령 작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도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5.18을 조사했던 검찰 그리고 특검도 군분교 점령 작전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청총모에서 발행한 작계 80518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주화가 되겠습니까? 5살 난 애들, 7살 난 애들 이런 애들까지 납치해다가 다 써먹고 소음권총으로 다 쏴 죽여버린 게 이게 민주화입니까? 이걸 민주화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애들 담임선생님 이쁜 여자 왔다고 학부형들이 몰려가서 집단 윤관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민주화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발간될 공작 80518이라는 책에는 군분교 점령 작전뿐이 아니라 스카이데일리에서 발행한 185 공병대대 책에 바로 군분교 점령 작전을 부인하기 위해서 쓴 내용들이 결국은 군분교 점령 작전이라는 작계 80518 책에 군분교 점령 작전에 24단 지휘부 차량 행렬이 도착하는 시간이 7시인데 1시간이 늦어졌다. 이런 대목이 나오지만 바로 그 7시에 185 공병대대가 거기를 통과했고 185 공병대대는 바로 2군 사령부 군수참모가 작전 지시를 내려가지고 군분교 일대에 지도를 하면서 경계를 하고 24단 지휘부 차량을 안내하라는 작시를 어기고 광주천에 진주를 했던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천에 진주를 한 이유는 바로 31사단 보병대대가 광주공원에 있는 이을솔 부대를 경호하기 위해서 광주공원 외곽 도로에 경계를 서고 있는 것을 광주 시민들이 보지 못하게 광주천에
또 진을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을설 부대를 경호하기 위해서 31사단 보병대대가 동원됐고 185 공병대대까지 동원됐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스카이 데일리에서 발행한 바로 185 공병대대 책에 그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내용을 잘 아니까 그 시간에는 왜 거기 있었고 그 시간에는 왜 저런 일을 했고 이거를 저는 불보듯이 보기 때문에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8시간에 걸쳐가지고 300명이 아시아 자동차 진입로 3군데를 넓고 깊게 팠고 군분교에서 광주 톨게이트까지 1km간을 군데군데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원목 더미를 갖다 쌓아놓고 불탄 자동차를 갖다 쌓아놓고 콘크리트 수도관을 동원해서 군분교를 차단하고 이런 작전까지 다 했던 겁니다. 이런 거는 동영상으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수시로 그 당시에 20일 날 한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일시에 252명이 실종됐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군분교 점령 작전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군분교 점령 작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광주 시내에서 차량 시위한 것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차량 시위가 외곽에서 벌어졌던 군분교 점령 작전을 숨기기 위해서 양동 작전을 했던 것이고 전두환이 나주에서 신고를 받은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안사 요원 20명을 광주로 파견했을 때 전투교육 사령부와 505 보안대는 군분교 점령 작전을 숨기기 위해서 광주 시내에다가 보안사 요원 20명을 다 박아놨다가 62대대 4지역대가 21일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수협빌딩 옥상에서 집단 발표를 해가지고 북한군 402명이 현장에서 전사하는 걸 다 목격하게 됩니다. 보안사 요원 20명이 그걸 다 목격을 해서 전두환에게 보고를 했고 결국 윤흥정은 사령관직을 그만뒀고 그 시간에 사령관이 교체되면서 장사복이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이을서를 협상을 붙여가지고 광주 전쟁을 수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공로로 전두환은 장사복을 완스타에서 별 4개까지 달아줍니다. 그리고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장사복이만큼은 소환을 못합니다. 북한의 강력한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작 8058에는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갈 겁니다. 제가 완전히 다 폭로를 할 겁니다. 이거를 민주화라고 사기를 치면서 헌법에 넣겠다. 이러면서 이런 민주화를 비난하는 사람은 금융 치료를 해주겠다. 이렇게 만든 게 5.18 특별법인데 이미 북한군의 작전과 존재 그리고 그 시신, 대리매장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다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5.18 유공자 상당수는 여적죄로 총살이 집행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252명이 일시에 사라졌는데 이걸 단 한 차례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서 9차례나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단 한 차례도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국방부가 북한군의 작전, 김대중 여단 병력의 작전, 그리고 북한군의 대리 매장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급을 해줬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미국 대사관은 겨우 몇 명의 장애자들을 강제 노동시킨 것만 조사를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CIA에서 몇십 년 근무를 했다고 떠들고 있는 마이클 리는 바로 이런 걸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한국기자협회에서 이걸 다 조사를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군분교 점령 작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차피 미국 대사관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미국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왜 주한미 대사관이 이 사건을 덮어줬는지 그리고 CIA가 왜 덮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송땡땡이라는 학생이 계속 성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미안한데 한 사람이 열심히 돈을 보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적은 돈이라도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후원자들이 뚝 끊겼습니다. 제가 입을 열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제가 구체적으로 입을 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지금 변희재가 태블릿 사건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변희재가 태블릿 사건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한 건 맞습니다만은 변희재는 그 태블릿 배후 그러니까 홍석현과 양정철, 문재인, 황교안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조작이 되고 재판이 조작이 되고 그게 억울해서 황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뒤집어 씌우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 연결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는 겁니다. 최순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최태민입니다. 최태민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시킨 게 중앙정보부입니다. 최순실과 그 가족들은 최태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감시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언니 아들인 이병헌의 고등학교 동창을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에 붙여줬고 그게 바로 김한순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융감독원에 북한에 돈을 보낸 거를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에게 직접 지시를 했을 때 우병우가 민정비서관들에게 이메일로 전부 다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병헌이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평양에서 그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변희재는 이런 거를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SK 이 이야기만 해대니까 검찰이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태블릿 조작은 북한 난수 방송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JTBC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2016년 9월 24일 공작원 27호를 계속 호출하다가 갑자기 공작원 21호를 호출했던 겁니다. 그리고 홍석현이가 갑자기 부탄에 있는 해외 해킹 총본부를 방문을 하고 오자마자 심순이와 고용태가 바로 최순실 사무실에 가서 여기 태블릿이 있네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고 그 사무실 경비원이 바로 민주당 당원이었던 겁니다. 변희재나 조선일보 기자 출신 이런 사람들은 태블릿을 정교하게 추적을 했지만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태영호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8월달 정도에 와서 난수방송을 지휘합니다. 어떻게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국정원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가서 근무를 시작합니까? 그날로. 왜 이런 얘기를 변희재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병헌이가 청와대 직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어떻게 김한수가 갖고 있는 태블릿에 있는 민정비서관들의 이메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다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변희재도 한 번은 언급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기록에 있더라. 그래서 본 채널에서는 변희재의 태블릿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사이버 침략에 의해서 정권을 뺏긴 당사자입니다.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가서 연결식을 한다고 합니다. 김경재라는 사람이 박근혜는 입을 열어라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제가 때가 되면은 김경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민족은 대한민국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정신이 올바로 박힌 애국 국민들이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쥐뿔도 모르면서 원자력 잠수함이 어떠니 저떠니 모여 앉아서 국민들에게 유언비어나 살포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리고 제가 1월 달부터 미국의 정치 블로거로 데뷔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서브스택이라는 웹사이트인데 시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아파가지고 활동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활동을 했는데 유튜브에서 할 수 없는 말을 거기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채널은 제가 미국 정치 블로거로 데뷔를 하기 위해서 만든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0만 재미 동포들이 서브스택에 가입을 하셔서 그 내용을 퍼날라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도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동영상을 영어로 만들어서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텍스트로 문서를 만들어서 올리는 형식인데 블로그 형식이죠. 서브스택 웹사이트는 미국의 많은 기자들과 정치 블로거들이 같이 보는 데입니다.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어차피 이 싸움은 미국까지 번졌기 때문에 260만 재미 동포들의 애국심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쥐뿔도 모르는 그라운드 C, 원용석 이런 인간들이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고 재미 교포들을 속이고 있고 전환길이도 전향을 했다고 하지만 원래가 빨갱입니다. 전환길이가. 유동규도 전향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제가 유동규가 이재명이 국회의원에 나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개항을 해 출마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재명 아들 탈령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니까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전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입니다. 260만 재미동포분들은 조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강력한 후원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일정을 바꾼 것도 제가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주니어는 한국 방문을 안 할 겁니다. 지금은 미군에도 한국인 간첩들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포 2세 3세들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아파서 책을 집필을 못하고 있고 활동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죽음 목전까지 갔던 박테리아 테러를 당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만도 감사드리고 힘을 합쳐서 이미 모든 죄악이 다 공개된 공산주의자들을 내쫓는데 힘을 합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드립니다.